내가 왜 학부모 상담을 대면으로 신청했을까? 이거 어떡하지? 학부모 상담 할 때마다 그냥 너무 칭찬을 많이 받아서 어깨에 뽕이 확. 나는 아싸인데 아이는 인싸? 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오늘 제가 학부모 상담에 다녀왔어요. 그것도 3년 만에 대면으로 딱.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내가 왜 대면으로 신청했을까? 이게 2년 동안에 전화 상담만 하다가 직접 선생님을 뵙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근히 떨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오랜만에 아침에 옷도 좀 차려 입어보고 그리고 화장도 좀 진하게 해보고 또 무슨 말을 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것저것 아이한테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생활 습관도 일일이 잡아주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고 대부분의 생활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고 이게 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선생님 얼굴 한번 뵙고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학교 생활 전반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상담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학교 가서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늘 듣는 이야기가 커서 뭐가 될지 정말 궁금한 아이다 라는 표현을 계속 들었었어요. 아이가 각자 다른 선생님들께 정말 한결같이 칭찬을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부회장을 시작으로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5학년 1학기 이렇게 회장을 연달아서 3년 계속 했었어요. 혹시 자랑처럼 들리시나요? 자랑은 절대 아니고요. 오늘 이 영상은 아싸 기질이 충만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도 학교에서 인싸가 될 수 있다는 걸 몇 년간의 이 학부모 상담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의 타고난 기질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해온 일련의 활동들, 독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해온 게 지금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높이 사는 부분이 무엇인지, 왜 늘 칭찬할 것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공통점 4가지를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성실하다. 이거 너무 따분해서 채널 막 돌아가나요? 그런데 이 성실이 그냥 무던하게 소처럼 잘 따라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과목이든 끝까지 해내려고 노력한다.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성실하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끈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르는 거나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쉬는 시간에 자기 노는 시간을 빼서 선생님들께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게 너무 예뻐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시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잘하는 아이가 아닌데도 이렇게 꾸준한 노력과 끈기가 보이니까 얘는 정말 근성이 있는 아이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리더십이 좋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회장을 시작으로 회장을 지금 3년째 연달아서 맡아오고 있는데 2학년 때 처음 회장 선거 때는 떨어졌었어요.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 그때는 이 아이가 굉장히 왜소하고 키도 좀 작은 편이고 그리고 막 재미있고 시선을 압도하는 그런 친구는 아니었어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1학기 때 특히 저학년 때는 항상 인기 투표니까. 그런데 2학년 1학기 말쯤에 이 친구가 아이들과 선생님의 마음을 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선생님께서 2학년 2학기 상담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다른 친구가 실수로 급식을 엎었는데 주저없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걸 치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다른 친구들이 하나둘씩 돕기 시작했대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생기니까 친구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쟤 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 마음에 이 친구가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잘 도와주고 힘든 일에 앞장서고 이런 태도가 지금 현재 5학년에 와서 모든 활동을 할 때도 아이들의 의견 정리를 잘 해서
좋은 아웃풋을 내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사고력이 강하다. 선생님들께서 상담하실 때마다 한결같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평소에 독서 정말 많이 하죠? 이거예요. 그게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드러난대요.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쉬운데 지문이 긴 문제가 나오면 다른 아이들이 읽기가 어려워서 다 틀리는데 이 아이만 맞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수업할 때 문제 풀 때뿐만이 아니라 반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큰 동요 없이 전반적으로 넓게 보고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낸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반의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덕분에 반 분위기가 이 아이로 인해서 굉장히 좋아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능력들이 독서를 정말 많이 하는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작년까지는 코로나여서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5학년인 지금은 가방에 책 몇 권을 이고 지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도 틈틈이 읽기는 해요. 이렇게 독서와 관련된 깊이 있는 사고가 문제를 풀 때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웃상이다. 이 아이를 보면 항상 웃고 있고 아이들이 다가와도 정말 유하게 받아줘서 아이들이 항상 이 아이 주변으로 모여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저희 아이가 절대로 잘생기거나 키가 크거나 특별히 재능이 많거나 이런 아이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집안으로 본다면 이 아이가 외동이고 엄마 아빠 둘 다 아싸 체질이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집안 환경이 내향적으로 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혼자 노는 약간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항상 주변에 사람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인싸 체질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싸, 그러니까 MBTI로 치자면은 극 I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모임과 활동, 특히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정말 많이 해왔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아이의 성향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모들은 항상 육아의 목표는 같잖아요.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그 안에 한 반이라는 곳도 정말 작은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작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저 아이는 정말 우리 반, 우리 학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자란다면은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도 자신의 쓰임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마마린이었고요.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